최근 있었던 마산 청과시장 화재는 자칫 불길이 어시장 전체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한 덕에 더 큰 화를 면했는데요. 다른 전통시장의 상황은 어떤지 점검해봤습니다. 전국체전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폐회식이 열리는 김해 종합운동장도 드디어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새롭게 탄생한 주경기장, 미리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최근 발생한 제10호 태풍과 11호 태풍 모두 한반도를 비껴갔습니다. 하지만 남쪽 해상에서는 고수온 탓에 태풍의 씨앗이 되는 열대요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태풍 전망 짚어봅니다. 가야문화권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하고 연구 전시할 복합문화공간인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가 김해에 문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최근 마산 청과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28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칫 불길이 시장 전체로 번질 수 있었지만 시장 내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된 덕에 더 큰 화를 면했는데요. 우리 지역 다른 전통시장의 소방시설 상황은 어떨까요? 표영민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창원의 한 전통시장. 점포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건물 외벽은 물론 점포 안에서도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시장 안 소방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을까? 최근 청과시장 화재 당시 초기 진화에 도움이 됐던 살수 설비가 이 시장 건물 내 외부에도 모두 설치됐습니다. 시장 곳곳에 화재 경보기와 소화정 등 소방시설도 비교적 잘 갖춰져 있습니다. 문제는 소방시설이 대부분 오래되고 낡았다는 점입니다. 20년 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당시 설치한 이후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차장 할 때 이 시설이 됐거든요. 그리 돼서 한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노화가 돼서 이를 좀 갈고. 청과시장 화재 이후 상인들 사이에서 소방설비 교체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방시설 개선 비용이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다 보니 상인들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스프링클러나 경보기 같은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화재가 나고 이러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소방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나 정부에서도 그런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소방설비 관리와 노후시설의 주기적인 교체가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설치는 지금 대부분 되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관리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죠.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되고 또 작동이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부식이 되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정비를 하고 교체를 해줘야죠. 한 번 났다 하면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 단순히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환경 개선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최근 발생한 10호 태풍 산산과 11호 태풍 야기는 한반도를 비껴갔습니다. 하지만 바다 수온이 높은 상황에 계속해서 태풍의 씨앗인 열대요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12호 또 13호 태풍으로의 발달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제10호 태풍 산산은 일본을 관통하며 100명 넘는 인명피해를 주고 소멸했습니다. 뒤이어 발생한 제11호 태풍 야기는 필리핀에 물폭탄을 뿌린 뒤 세력을 더 키워 중국 남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두 태풍 모두 우리나라는 비껴갔지만 앞으로 또 다른 가을 태풍 발생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수온이 높은 먼 남쪽 해상에서 태풍의 씨앗인 열대요란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11호 태풍 야기 동쪽에서 열대저압부가 발달하면 제12호 태풍 리피가 될 전망. 하지만 당장은 태풍 발달 여부나 진로가 예측 모델별로 매우 유동적입니다. 기상청은 바뀌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저위도 중에서도 수온이 높은 이 상해보다 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대만 부근 해상, 필리핀 부근 해상 쪽으로 해서
수온이 매우 30도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해서는 이 높은 수온을 기반으로 언제든지 태풍이 발달할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염두를 해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우려되는 부분은 가을 태풍의 위력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고 있는 태풍 루사와 매미, 본파스, 흰남노 등은 모두 늦여름에서 초가을 우리나라에 찾아와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고 수증기가 증가하면서 가을 태풍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을철 우리나라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태풍이 만날 경우 극한의 비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예측 모델에서는 13호 태풍 발생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올가을 강한 위력의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임무와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오는 10월 11일이면 경남에서 105회 전국체전의 막이 오릅니다. 곳곳에서 경기가 열리지만 체전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개폐회식과 체전의 꽃, 육상 종목이 펼쳐지는 중심 도시는 바로 김해인데요. 이를 위해 오랜 기간 공을 들여왔던 김해 종합운동장도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주경기장은 어떤 모습인지 권정숙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김해 종합운동장이 드디어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첫 삽을 뜬 지 4년 만입니다. 연면적 6만 8천여 제곱미터의 지하 5층, 지상 3층 규모로 국내 지자체 종합운동장 중 최대 층수를 자랑합니다. 지붕은 가야시대의 전설 쌍어를 형상화해 김해의 정체성을 나타냈습니다.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 패널을, 지하에는 지열 발전과 빗물 조류조를 설치해 필요한 에너지 상당량을 직접 생산합니다. 안으로는 15,000석 규모의 관람석이 자리 잡았고 천연 잔디구장과 공인 1종 육상 경기장도 갖췄습니다. 성화대도 쌍어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했고 최신 고화질, 고해상을 갖춘 전광판은 기본입니다. 상황실과 운영본부 등으로 쓰일 내부 사무실도 80여 개가 들어섰습니다. 외부에는 문화체전을 이끌 김영원 미술관이 외형을 갖췄고 편의를 위해 차량 1,079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과 이동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등도 설치됐습니다. 첨단 시설과 기술력이 집약된 김해 종합운동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붕 아래에는 아시안컵 축구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정도의 조도를 갖춘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야간에도 선명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운동장은 야간이 되면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집니다. 밝은 조명 아래 성화대에서는 체전을 밝힐 불이 타오르고 운동장 외관에는 경관 조명이 설치돼 사계절을 닮은 빛으로 채워집니다. 엘리베이터도 수로왕의 금색, 허왕우의 옥색에 가야왕과 왕후의 용포 문양을 재해석한 무늬가 조명으로 밝혀집니다. 안전, 그다음에 공사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쓰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관람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은 규모 있는 건축물로 잘 지었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체전이 끝날 때까지 사고 없이 안전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전이란 새로운 전국체전이 펼쳐질 주 경기장. 30여일 뒤 지역에 새 랜드마크가 탄생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지난 4일 경상남도 교육청 제2청사에 설치된 소녀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팻말 등이 설치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현재 경남경찰청 측에 현장 사진 등을 공유했고 신원이 밝혀지는 대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특정인은 이날 창원 마산하포구 오동동 문화광장 인근에 있는 인권자주평화다짐비에도 비슷한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018년 2월 인권과 평화 통일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책 위에 소녀상이 앉아있는 모습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의 손 위에 날개를 활짝 펼친 새 한 마리가 놓여 있습니다. 조형물은 공모를 거쳐 선정된 기억과 소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매년 잊을만 하면 농기계 사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특히 경운기 사고의 비율이 높은데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지난 3월 16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80대 A씨가 본인이 몰던 경운기에 깔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3일에는 전북 임실군의 한 농로에서 경운기가 쓰러져 80대 B씨가 왼쪽 다리를 크게 다치는 등 경운기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전국 12,000농가를 대상으로 발생한 농기계 신체 손상 사고를 조사한 결과 경운기 사고 비율이 24%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운기 사고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운기는 일반적인 차량과는 다르게 완충 장치가 없고 탑승자가 외부에 완전히 노출돼 있습니다. 따라서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하거나 경사로, 급회전 구간 등에서 운전자가 튕겨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 속도보다 빠르게 운행하는 경우는 더욱 위험합니다. 또 농가에서는 경운기를 운송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래된 기기가 많고 대부분 고령층이 이용하는 점도 사고 원인의 하나로 지목됩니다. 힘이 딸리신 분들이 갑자기 들어닥친 차라든가 이런 걸 어떤 카브를 돌 때나 이런 데서 못해서 도랑에 빠져서 다치는 분, 차하고 부딪혀서 다치는 분, 이게 경비도 노화돼가 더 잘 안 듣고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밀리잖아요. 이 밖에도 경운기는 주행 방향을 조작하는 조향 클러치가 평지일 때와 내리막일 때 반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급할 때는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농가에서 이제 10년, 20년씩 운전을 하신 분들도 반대다 보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헷갈려서 급작스럽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농로나 이런 곳에 운행하실 때는 좌우를 항상 잘 살피시고 조작이 반대로 된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고. 경운기는 운전면허 없이 누구나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과 안전수칙 숙지 없이 작동하면 쉽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운기 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커브길에서는 서행을 해야 하며 운전자 한 명만 탑승을 하고 반사판을 부착을 하고 일몰시 운전을 자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평소에 익숙한 농기계라도 피곤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조작을 삼갈 것을 당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가야사를 재정비하고 효율적인 활동의 중심이 될 국립 가야 역사문화센터가 김해에 문을 열었습니다. 가야센터는 국비 374억 원을 투입해 김해 관동동 일대에 연면적 9,995제곱미터의 지하 3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도서관과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을 겸한 라키비움과 전시실, 체험관 등을 갖췄습니다. 앞으로 센터는 가야 유산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가야권 유물과 자료 수집, 주요 유물의 디지털화를 추진합니다. 5일 열린 개관식에는 가야 고분군에 있는 김해의 홍태용 시장과 함안의 조근재 군수, 관계자와 시민 등이 참석해 운영을 환영했습니다. 김해시는 가야센터의 개관으로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의 김해 유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일 경상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추석을 앞두고 경남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위문금 5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위문금을 도내 취약계층 노인과 아동, 청소년, 위기가정 등 모두 만 세대에 5만 원씩 전할 계획입니다.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모금에 함께한 도민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잘 전달돼 소외됨 없이 따뜻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5일 새벽 1시 40분쯤 술을 마신 2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공사 중이던 굴삭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굴삭기 운전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인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도로공사 현장을 뒤늦게 발견해 피하려다 중앙분리대와 굴삭기를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일 새벽 4시쯤 부산 사상구 삼락동의 한 금속 부품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컴퓨터 등 집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사무실에서 미상의 원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